네, 잘 네. 들립니다. 지난주에 혈당까지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까지 췌장이랑 당뇨 이런 쪽을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바로 신장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하면은 7번이 신장 기능을 먼저 했어야 됐지만 저희가 장기를 건들면서 질병까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장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측정 항목은 딱 네개예요. 유로빌리노겐 지수와 요산 지수, 그다음에 여기서 뭐 혈중 요소 지수, 혈중 요소, 질소 지수, 뭐 단백뇨 지수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거를 지난주에 했나요, 제가? 제가 죄송해요. 요즘에 조금 제가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안 했죠. 예.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 빌리노겐 지수라는 게 첫 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빌리루빈 감소, 빌리루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빌리루빈 하면은 딱 혈액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빌리루빈이 감소가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같은 산물이거든요. 그런 게 바로 유로빌리노겐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왼쪽으로 갔을 경우, 여기 지금 보시면 수치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간 기능 장애라든가 담즙 생성이 증가가 되고 장내에 이게 정체가 돼 있거나 아니면 불면 음주 피로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오히려 이제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담관이 막혔어. 그래서 거기에 뭐 그게 쌓여서 돌 같은 게 쌓여서 그게 막혔어. 아니면은 뭐 그런 게 거기를 뭐 쓸개를 제거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왼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없잖아요. 쓸개를 제거를 하시거나 아예 그러신 분들은 이게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 막혔을 경우에 왼쪽으로 가지만요. 제거를 하시면요.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정상이네라고 안심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분이 왜 이렇게 수술을 하시거나 뭔가를 하셨을 때 정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담즙 생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식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패턴 자체가 좀 안 좋은 패턴으로 가는 경우라고 이제 아시면서 이분한테 약간의 그런 고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요산 지수가 있어요. 솔직히 신장 기능에서 가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요산 지수인데요. 요산이라는 건 핵산이 분해가 돼서 생기는 게 요산인데요.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이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상 수치가 1.4에서 1.9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1.8이거든요. 같은 정상 범위라고 해도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통풍성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풍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바늘 모양의 결정체가요, 계속해서 관절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단백질 먹고 비타민 B군을 안 먹으면 통풍이 온다. 그쵸? 알고 계시죠? 공부하셨던 분들은 건강 공부 조금만 하시면 이 정도 이거는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단백질을 비타민 B군을 안 먹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풍성 관절염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술을 많이 드셔도 통풍성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그 모든 이유를 다 합쳐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풍성도 있지만 퇴행성도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콜라겐, 단백질 부족이에요.
콜라겐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산 지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요, 통풍성 관절염인 거지,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소비자분들한테. 아,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근데 요산 지수가 정상이야. 왜 이러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관절염 중에서 류마티스와 퇴행성은 엄연히 통풍성이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 요산 지수를 보셔야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게 이제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많이들 앓고 계시는 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체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건요, 면역 억제제예요. 예, 면역 억제제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복용을 하시게 되면요, 암세포가 하게 되고요. 또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은요, 그 약으로 인해서 몸이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걸 하게 되면 무슨 약을 먹게 되면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양약들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냉해져요. 그래서 몸이 냉해진다는 거는 저체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사장님은 항상 골골거려? 저 저체온이에요. 제 체온이 36도로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36도를 올라가지 않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몸이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증가를 할 수 있고 활동이 더 활발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약보다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메가 비타민 요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분들의 건강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혈중 요소 질소 지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모니아 요소가 혈중에 많으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4.7에서 4.6인데 측정치가 4.7 간당간당해요. 그쵸?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니아 그러면 이 수치로 보면 많은 게 아니네? 그럼 좋은 거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요소나 아모니아가 혈중에 많이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상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좋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근데 오른쪽으로 먼저 가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면은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갖고요. 피가 탁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실 경우에는. 그리고 효소라든가 미네랄이 부족 시에 소변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 그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르기나라고 해갖고 이 효소라 미네랄 중에서도 망간이거든요. 그게 부족했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소변으로 원래는 이 요소라든가 아모니아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시거나 단백질을 과잉으로 먹었을 때 아니면은 너무 적게 먹었을 때 그리고 신부전이 있을 때 이 질소의 지수가 어, 움직이게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 부족이에요. 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요소가 아모니아랑 요소가 생기질 않는 거죠. 아모니아는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만 생겨요. 왜냐면 거기에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 맞죠. 질소 성분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요. 질소를 갖고 있는 건 단백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분의 식습관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식습관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지금 되게 적게 드시고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에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많이 먹었어? 아니요.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과잉으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 총 20종이잖아요. 9개, 맞죠? 20종이잖아요. 9개의 필수 아미노산과 11개의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단백질 과잉이라는 거는 한 개만 많이 먹는 거. 우리 원래 20개를 다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 근육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근육에 특화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잉이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골고루 먹지 않고 하나만 줄구장창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선 과잉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스테로이드, 즉 양약을 많이 먹던가 아니면 피가 걸쭉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있죠. 걸쭉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질소수 지수가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 인지를 하시고 이 신장 쪽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단백뇨 지수인데요. 이 단백뇨 지수는요,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 10명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8명이 단백뇨 지수가 나와요. 요즘에. 그 이유는 사구체 혈관에 구멍이 생겨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상태인데 여기에 단백뇨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소변으로 나오는 게 단백뇨와 혈뇨가 있어요. 근데 이 단백뇨는 알부민뇨거든요. 알부민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사구체 신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질환이라든가 생식기 간염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감염이 됐나 염증이 잘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생식기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100% 단백뇨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혈관이 너무 탁해. 맑지가 않아. 걸쭉하거나 탁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단백뇨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다 괜찮은데, 나 건강한데, 참고적으로 제 기억에 이 수치가 나오신 분은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잔병 치레가 별로 없는 분이세요. 제가 이게 어느 분 건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남자분 거 같거든요. 남자분 거 같은데 제가 여기에 올린 분 중에 두 분 다 건강한 체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상하게 양자만 측정하면 되게 수치들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왜냐,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단백뇨 지수가 항상 높았어요. 근데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단백뇨 지수가 있다면은요, 첫 번째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사구체 신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 즉, 온몸에 염증 수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걸러지질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단백뇨 지수가 있으신 분들은요. 염증 수치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 염증 수치가 낮춰져야지만 단백뇨 지수 수치도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구치 신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관으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혈관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혈관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혈관 자체의 관리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신장을 보셨잖아요. 이걸 보셨는데 이렇게 수치가 안 좋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수치잖아요. 그럼 다시 혈관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혈관 있죠. 그거랑 연결을 하셔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이 다음 네, 항목 면역?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네.